명절마다 선물로 받아서 어딘가에 쌓아두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챙겨 드시는 거 보면서 저게 진짜 몸에 좋긴 한 건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홍삼 이야기입니다. 홍삼은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건강식품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홍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드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효능이 과장된 거 아니야? 나한테도 맞는 건가? 뭘 골라야 하고 언제 먹어야 하지? 그리고 오래 먹으면 괜찮은 건가? 오늘은 이 질문들에 하나씩 제대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없이, 과장 없이, 팩트만으로요. 홍삼 드셔보신 분들 중에 몇 달을 먹었는데 딱히 뭐가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게 단순히 플라세보 아니냐는 의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25%는 진세노사이드를 체내에서 제대로 분해하는 장내 미생물이 없어서 홍삼을 먹어도 유효 성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세노사이드라는 게 그냥 장에서 바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 장내 미생물이 분해해서 활성형으로 만들어야 흡수가 됩니다. 그 미생물이 없으면 먹어도 흡수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홍삼의 효과는 개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어떤 분한테는 확실히 체감이 되고 어떤 분한테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이건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체내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장 환경을 좋게 유지하는 게 홍삼 흡수에도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먼저 기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홍삼은 인삼을 그냥 말린 게 아닙니다. 밭에서 캐낸 생인삼, 그걸 수삼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삼을 껍질채로 증기로 찐 다음 건조한 것이 홍삼입니다. 그냥 말리면 백삼, 쪄서 말리면 홍삼이에요. 이 단순한 차이가 성분을 바꿉니다. 찌는 과정에서 열이 가해지면서 원래 인삼에 있던 진세노사이드 성분 일부가 변환됩니다. 홍삼에서만 나타나는 RG3, RH2 같은 진세노사이드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찌고 말리는 과정 덕분에 보관도 훨씬 오래됩니다. 생인삼은 며칠 안에 상하지만 홍삼은 수년간 보관이 가능하죠. 그러면 홍삼이 인삼보다 확실히 더 좋은 건가요? 이건 사실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가공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새로 생기고 일부는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 보관성과 흡수 편의성 면에서 홍삼이 현실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홍삼의 효능은 광고에서 과장되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식으로 인정한 효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홍삼을 건강기능식품 2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수의 임상시험 결과가 있으나 효과가 완전히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효능 첫 번째, 피로 개선입니다. 만성 피로를 느끼시는 분, 몸이 쉽게 지치시는 분들에게 가장 체감이 큰 부분입니다.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에너지 대사를 돕고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작용합니다. 임상시험에서 피로 개선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결과가 나온 부분이기도 해요. 다만 커피처럼 즉각적인 각성 효과가 아닙니다. 꾸준히 드셔야 서서히 체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효능 두 번째, 면역력 증진입니다. 홍삼의 진세노사이드가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를 달고 사신다거나 체력이 떨어졌을 때 자주 아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심하게 아프신 상태에서 드시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제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효능 세 번째, 혈행 개선입니다. 홍삼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줄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8주간 홍삼을 섭취한 그룹에서 혈소판 응집이 유의미하게 억제됐다는 연구도 있어요.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단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효능 네 번째, 기억력 개선입니다. 홍삼이 뇌기능 활성화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식약처도 이 부분을 공식 기능성으로 인정했습니다. 나이 드시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업무나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능 5번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홍삼에는 폴리페놀 계열의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노화나 세포 노화 전반에 관여하는 부분이라 노화 예방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장기 복용에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효능 6번째,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불안감, 안면홍조 같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오히려 불면,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심해지는 이른바 인사모남용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주의도 있으니 장기 복용 시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홍삼 광고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비쌀수록 좋다? 가격이 효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홍삼 제품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진세노사이드 함량입니다. 제품 포장 뒷면에서 RG1, RB1, RG3의 함량 합계를 확인하세요. 식약처 기준으로 이 합계가 2.5mg 이상이어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습니다. 비싼 제품이라도 함량이 낮으면 의미가 없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이라도 함량이 충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GMP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홍삼이 들어간 일반 음료나 사탕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년근이 무조건 최고다. 6년근 홍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6년근 이상 수삼을 사용할 때는 법적으로 수확시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 기준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연근이 높다고 해서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반드시 높은 건 아닙니다. 재배 환경, 가공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결국 라벨에서 진세노사이드 실제 함량을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홍삼은 누구에게나 좋다. 홍삼은 성질이 따뜻한 식재료입니다. 모든 체질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열이 많은 체질, 혈압이 높으신 분,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홍삼을 언제 먹어야 하나요? 공복에 드시면 흡수는 빠릅니다. 하지만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 섭취 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시간은 아침 식사 후 또는 점심 식사 후입니다. 흡수 속도가 다소 느리더라도 위장 부담이 적고 장기간 꾸준히 드시기에 안전합니다. 저녁에 드시면 홍삼의 활성 효과 때문에 잠들기 어렵거나 두근거림을 느끼실 수 있으니 취침 2~3시간 전 이후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홍삼을 하루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제품마다 권장 섭취량이 다르기 때문에 라벨에 적힌 기준을 따르는 게 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진세노사이드 기준으로 3mg에서 80mg 사이가 기능성이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제품 뒷면에서 하루 섭취량당 진세노사이드 미리그램을 꼭 확인하세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과잉 섭취 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꾸준히 먹어야 하나요? 홍삼은 단기간에 강한 효과를 내는 게 아닙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면역력, 피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한두 달 먹었더니 아무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홍삼은 장기전입니다. 다음으로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커피나 녹차, 즉 카페인 음료와 함께 드시면 신경이 과하게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철분제와 함께 드시면 홍삼의 항산화 물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약, 항응고제, 당뇨 치료제와 함께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이건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 파트는 꼭 끝까지 보세요. 홍삼이 몸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누구에게나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세요. 주의사항 첫 번째, 혈압약 드시는 분. 홍삼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약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이더라도 카페인과 함께 장기 복용 시 고혈압이 부작용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항응고제,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 홍삼의 혈행 개선 성분이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와 함께 드시면 약의 효과가 약해지거나 강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당뇨 치료제를 드시는 분은 홍삼이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약과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다음으로는 열이 많은 체질, 염증 있는 분입니다. 홍삼은 성질이 따뜻한 식재료입니다. 원래 열이 많으신 분, 현재 몸에 염증이 있는 상태인 분들은 드시면 두통, 어지러움,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 복용 시 불면, 식욕 감소, 코 출혈, 오심 같은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할 분은 신장 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신부전증 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복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입니다. 3세 이후부터 섭취를 권장하고 3에서 10mg 정도 용량으로 섭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성인용 홍삼을 그대로 먹이지 마세요. 홍삼 제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GMP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마크 없는 홍삼 음료나 젤리는 그냥 일반 식품입니다. 건강 목적으로 드신다면 건강기능식품이어야 합니다. 둘째, 제품 뒷면 기능성분 란에서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확인하세요. 하루 섭취량당 진세노사이드가 얼마인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품의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비싼 제품이라도 이 함량이 낮으면 의미가 없어요. 셋째, 형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액상 스틱, 캡슐, 분말, 절편 어떤 형태든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같으면 기능은 같습니다. 본인이 꾸준히 드시기 편한 형태를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 딱 4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삼은 식약처가 피로 개선, 면역력, 혈행 개선, 기억력, 항산화, 갱년기 여성 건강을 공식으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근거 없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한국인 4명 중 1명은 장내 미생물 문제로 홍삼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면 장 환경부터 확인해 보세요. 셋째, 아침 또는 점심 식사 후에 드시고 저녁 늦게는 피하세요.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납니다. 단기간 기대하지 마세요. 넷째, 혈압약, 항응고제, 당뇨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먼저 하세요. 홍삼을 드실 거라면 제대로 알고 드시면 좋습니다.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것과 그냥 비싼 거 사서 먹는 건 다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